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실제로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야 맞는 당사자인데 그 영부인의 행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 많이 그 거론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적 선배도 방송하시면서 영부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무의미한 게 제가 지난해 한 이맘때쯤에 그 KBS에서 사상권을 진행할 당시에도 패널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 기능 같은 게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들 했거든요. 그게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예, 네. 이미 그때도. 근데 지금도 보면은 어떤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나 보좌 기능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불능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이것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탓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대통령 부부를 이제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강하게 원하고 본인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데 있어서 제어 장치가 아예 없는 거고, 보좌진들은 대통령 부부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형태로 모든 일정과 일들을 이제 세팅하는 형태. 그냥 그걸로만 그냥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민사회에서 그 영부인의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와도 뭐 이게 뭐 전달도 안 아니, 되는 거고 작동도 안 되는 말씀해 거죠. 주신 대로 네. 거기 이제 그 대통령실에 기자 출신들도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사진을 낼 때는 몸보석실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의아한 게 마포대교에서 이제 뭔가 그 현장 순시를 하는 듯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 부부들하고 이제 하면서 뭐 생일 축하하는 모습을 이제 공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 봉사활동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 투석연 있을 수 있지만 여하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정말 존재하나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보게 돼요. 그 물음표는 예. 이미 1년 전부터도 찍혔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고르고 그런 행보를 세팅할 수밖에 없는 그냥 구조인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이견을 대통령 부부에게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좀 무의미한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우리가 논평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어떤 기능을 음. 논평하는 것이 좀 무의미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년 전만 해도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권력이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움이 더 더할 때죠. 근데 지금 이제 반환점을 남기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여당 안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 행보를 추석 민심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말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무적인 판단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속실을 못 만드는 게 뭐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참 대통령 얘기했구나. 그 얘기는 좀 핑계를 댈 걸 대야지. 근데 정보 보고조차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김건희 씨가 좋아할 것만 지금 올리는 것 같아.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도이치 그 주가 조작 20 맞아요. 상승 네. 재판 있었잖아요. 그 바로 전날 마포대교로 올라갔잖아요. 김건희가. 맞아요. 예. 그때 저는 당연히 야 내일 항소심 나오는데 저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생각하신 당연히 거죠. 그렇게 들지. 네. 당연히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보고가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마포대교로 올라간 거 거기서 이렇게 한 거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담대함을 보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결과 정반대로 어쨌든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뭐지? 보고가 안 들어가고 있구나. 좋아하는 것만, 입에 단 것만 보고를 하고 있구나. 엑스포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잼버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만 보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마포대교 가서 지시한 것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김건희 씨 역시 제가 사실 김건희 씨라고 자꾸 말하는 게 처음에는 저도 어쨌든 여사라는 호칭을 붙였었어요. 여기 그 김어준 방송 와서도 초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거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네.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과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최선의 그 존중? 적은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디올백 사건을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제가 기자로서 여사라는 호칭이 입에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야겠다. 뭐 이거 갖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편하게 김건희 씨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자기는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는 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자기는 이게 당연한 거로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모든 문명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라는 걸 우리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걸 해야 되는 거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즈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은 못하죠. 간이 배 밖으로 아무리 나와 있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은 사실 그 부속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가장 한심하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백 그 5군데 쇼핑하다가 들켜갖고서는 그 개망신 당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 해명을 내놨어 그때. 삐끼한테 잡혀 들어가갖고서는 이게 우리 대통령실의 이태원이에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실의 수준이야. 정무고 나발이고까지는 내가 말 안 하겠고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냥 삐끼한테 걸려들어 그냥 끌려 들어갖고 간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놓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지금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지 지금. 얼마나 웃겠어. 그러니까 한학의 의혹이 이제 정리되고 뭔가 다른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의혹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공천 개입 의혹 보도 사실은 사회부에서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예.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은? 아 근데 저도 오늘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들여다봐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1번. 1번. 네. 2번은 이번 사안을 다루는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의 보도 행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2번. 3번은 정치권의 지금 반응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할 다 수는 얘기하면 없는 거고. 없고 네. 어떤 걸 할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뭐 언론 비평을 좀 하자면 뉴스토마토가 지금 이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리고 네.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게 그 언론사의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 말에 따르면.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다면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공개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정통적인 방식의 취재 보도 방식이라고 ABC죠. 봐요. 예, 네. ABC죠. 근데 그걸 만약에 의도적으로 나중에 공개해야지라고 갖고 있었다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가령 당사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다. 혹은 서론을 먼저 구축해서 파장을 더 키워보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 단계적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저는 그것은 정통적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고. 근데 이거는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얘기고 네. 만약에 안 갖고 있다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씨의 육성을 다수 입수했고 주변 관련자들 취재를 했고 거기에 현역 의원인 이준석 천하람 의원 취재까지도 하니까 우리가 텔레그램 메시지는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들을 종합하면 일단은 일보를 할 수 있겠구나. 일단 보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 판단을 저는 선택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이거는 맞습니다. 언론사별로. 네.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큰 틀에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론계 전반을 보면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워낙에 지금 언론을 막 억압하려 하고 탄압하려 하니까 언론계 전반이 위축돼 있고 주눅 들어 있고 탐사 보도가 뭔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뉴스토마토가 설령 그런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하고 응원한다. 싶어요. 네. 예. 그래서 후속 보도가 더 많이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도 여기에 참전해서 선의의 경쟁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해당 기자가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과거에 그 정윤의 문건 보도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세계일보의 그 보도가 맞아요. 국정농단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문건 말았잖아요. 유출 문제로 예. 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좀 그렇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 좀 한번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사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예. 오늘 조간신문 보면 사실은 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정도가 종합면에 이제 게재를 한 것 같고 다수의 언론들은 뭐 인용 보도도 대부분 크게는
많이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예. 그런 지점이고 다만 이제 유튜브라는 그 대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홍사원 선배 어제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네. 장성초 조장하고. 예. 아, 근데 저는 그 텔레그램 내용이나 통화 녹취가 안 까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뉴스토마토에서 그걸 지금 갖고 있지는 텔레그램으로 네.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아. 분위기상. 네. 원래 아까 이재석 기자도 말했지만 취재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일단 내가 안전해야 되니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터는 게 그렇죠. 이제 기본 정도인데 네. 첫 일보가 나왔을 때 저도 야 뉴스토마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 이거 약간 좀 부실한 것도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2보가 이제 어제 나왔을 때 보니까는 텔레그램을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녹음 파일이. 주변 정황과 녹음 파일이 굉장히 상세하게 파고들었더라고요. 아마 뉴스토마토에서도 이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니까 전사적으로 그렇죠. 다 따라붙은 네. 것 같아. 그거 보니까는 이 정도면은 텔레그램이 곧 까지겠구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지금 하여튼 의심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취하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처음 일보가 나왔을 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주변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제 아는 애들한테 네. 야 이게 나왔는데 약간 좀 그 AB가 누군지는 다 알겠는데 그리고 이 보도가 처음 어떻게 해서 이제 보도가 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야 이거 진짜일까? 그랬더니 100명이면 100명 한 명도 그게 가짜 뉴스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기자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또 무서운 거죠. 예.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의 지금 생각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맞아요. 이게 예. 무서운 거거든. 그분이 김건희가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더 지금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일절 반응이 없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년 반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지금 뉴스타파 봉지욱인이 지금 다 걸어서 명예훼손을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다 건 거잖아. 2년 반 대선 전에 한 걸 갖고 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체코 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정도로 그야말로 경로해야지, 대노해야지. 말이 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할 뿐더러 이게 바로 사건을 말해주는 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밝혀질 수가 없어. 근데 사사 보도가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앵커께서 신문 매체는 경향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극적으로 다룬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방송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이제 KBS, MBC, SBS, JTBC 이렇게 네 개 방송의 메인 뉴스를 한번 일별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KBS는 아예 보도가 없고요. SBS는 딱 한 꼭지. 근데 이제 중계형 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데 있었다. 네. 여야 반응은 어떻다. 이렇게 한 꼭지 리포트를 처리했고 MBC하고 JTBC는 여러 꼭지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안을 다각도로 해부하고 분석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MBC, JTBC의 접근 방식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 즉 KBS나 SBS를 시청한 사람들과 MBC나 JTBC를 시청한 사람들은 완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봤을 때는. 네. 근데 한편으로 선의를 갖고 이해를 하자면 지금 뭔가 보도를 최소화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니 이것만으로 우리가 보도하기 힘들고 텔레그램 메시지가 일단 나와야 뭘 우리가 보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냐. 네. 그렇게 신중하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라서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아까 이제 홍사원 기자도 얘기했듯이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고 대통령실 반응도 매우 미심쩍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응들도 있으니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용 보도도 할 거 해주고 각계의 반응도 소개해주고 그 반응이 갖고 있는 맥락도 좀 소개해주고 해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널리즘이 그냥 표피적인 어떤 발생 사건만을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배경이나 맥락이나 어떤 어떤 해부 분석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회피해 버리면 보도가 매우 소극적으로 그냥 축소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유튜브를 찾는 이유가 유튜브도 단점이 매우 많은 플랫폼인데 매우 많지만 유튜브를 들어보면 어찌된 건 관점, 맥락, 해부, 분석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레거시 미디어의 기존 어떤 메인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유튜브에 이렇게 패권을 뺏기고 네, 있을까? 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현상인 거죠. 예.